결국엔 자기 발견.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고 싶은 일 100가지 버킷리스트 쓰기. 그럭저럭 버티고 있다고 생각한 직장 생활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직장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나도 그들처럼 나만의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다. 뭐라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은 큰데 무엇을 해야 할지가 막막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렇다고 좋아하는 것이 뭔지도 딱히 짚이질 않았다. 가만 보니 나는 변변한 취미 하나 없이 살아온 것 같았다. 진짜 원하는 것을 하려면 스스로 내 것을 찾아야 했다. 그렇게 고민만 하던 어느 날 지인이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 그것은 바로 올해 안으로 하고 싶은 일 100가지를 쓰는 일이었다. 한마디로 버킷 100개 쓰기였다.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다들 들어봤을 것이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죽기 전까지 자신이 꼭 해야 할 일을 정리한 리스트. 그런데 버킷을 10개도 20개도 아닌 100개를 써보라니 처음엔 의아했다. 그렇게 쓰다 보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고 했다. 하지만 100개를 쓴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다. 그래도 멈출 순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 100개를 채워보고 싶었다. 그래야 후회가 남지 않을 것 같았다. 그리고 며칠 고민 끝에 100개를 채웠다. 100개의 버킷이 채워지면 뭔가가 짠하고 나타날 줄 알았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100개를 채웠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도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왜냐면 그것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게 무척 반갑고 신기한 일이었다. 물론 그것이 당장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을 주거나 새로운 일을 계획할 정도의 어떤 것은 아니지만 100개의 버킷들을 보다 보니 열정이라는 게 솟아나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버킷리스트 안에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려졌다. 가족이 보였고 친구, 동료들도 눈에 들어왔다. 100개의 버킷이 적힌 리스트를 보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보자 생각하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 아무리 회사에서 인정받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고 해서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나의 성장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다면 영원히 힘들 수밖에 없다. 당시 내가 내린 결론이었다. 그리고 나는 진짜 좋아하는 것, 진짜 잘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에 휴직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곧장 실행에 옮겼다. 그렇게 나는 잠시 인생의 쉼표를 찍게 되었다. 정신분석가 정도원 님이 쓰신 프로이드의 의자라는 책이 있다. 작가는 인간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것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무의식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프로이드의 말을 빌려 빙산 중 물 위로 솟아있는 뾰족한 부분을 의식의 영역, 물속에 잠겨있는 거대한 부분을 무의식의 영역에 비유했다. 작가는 물속에 잠겨있는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야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통제를 할 수가 있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고 싶은 일 100개를 써보는 과정은 무의식 속 욕망을 수면 위로 꺼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쓰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해내게 된다면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다. 나는 휴직 기간 동안 버킷리스트를 실천해 가면서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워크숍을 하고 그들이 눈빛이 흔들리고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버킷 쓰기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체감할 수 있었다.
나 역시도 내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서서히 깨달아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잘하는 일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아가 내 무의식 속 욕망은 무엇인지 하나씩 발견하는 느낌이 들었다. 버킷리스트는 마치 내 인생의 나침반 같았다. 버킷리스트 잘 쓰는 법. 안드레스 에릭슨은 자신의 책 1만 시간의 재발견에서 우리가 어떤 일에 무조건 1만 시간을 투여한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과 훈련이 수반되어야 전문가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투적인 연습만 하는 1만 시간은 무의미하다고 했다. 버킷리스트를 잘하는 첫 번째 방법은 조금은 의식적인 연습부터 해보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는 것에도 연습이 필요할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겠지만 막상 버킷 100개를 처음 쏘고는 분들의 경우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종이에 기록해 보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생각만 해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기록을 하게 되면 조금은 다른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하루 5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연습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일을 쉽게 하도록 만들어준다.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퇴화한다는 뜻을 지닌 용불용설이라는 말처럼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쪽의 촉수가 더 예민해진다. 그러니 내가 뭘 원하는지 고민하고 그것을 하나씩 기록하는 연습이 버킷 100개 쓰기를 성공적으로 하는 방법이 된다. 이시영 박사님은 어른답게 삽시다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다. 인생의 즐거움은 애써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 삶을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어떤 선택이라도 할 수 있을 게 아닌가. 그러려면 멈춰서야 한다. 열심히 하던 일을 잠시 접어두고 그 자리에 멈춰서라. 그래야 새로운 것을 볼 여유가 생긴다. 바쁘게 사는 게 미덕인 세상에서 잠시 멈춘다는 것이 힘든 일인 줄 알지만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금방 알 수 있다. 잠시 멈춰서는 시간을 활용해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기록하는 것이야말로 진실된 나를 들여다보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인생의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는 것은 덤이나 마찬가지다. 천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기록하는 연습을 해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하나둘 확장되는 게 보인다.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다른 일을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 시도하라. 책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를 읽으며 죽음을 앞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했다.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의가 쓴 이 책은 사람들이 죽음에 임박해서 어떤 것을 아쉬워하고 후회하는지 알려준다. 책을 읽으며 마주한 여러 후회 중에 내 눈길을 끈 후회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이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것은 얼마나 아쉬운 일일까. 또한 죽음을 앞두고도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른 채 생을 마감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해 방황하거나 그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라는 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갔고 취직했을 뿐인데 뒤늦게야 그게 자신이 원하는 진짜 삶이 아닌 것 같아 혼란스러움에 빠진다.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애써 찾아야 한다. 물론 단번에 찾기란 쉽지 않다. 나를 탐구한다고 해서
금도끼, 은도끼처럼 뚝딱하고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처럼 계속해서 시도해보고 도전하다 보면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 맞고 안 맞고 떠나 그 시간이 공중으로 사라지진 않는다. 매년 100개의 버킷을 썼던 나의 경험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또 그것을 해볼 수 있게 도와준 고마운 경험이다. 꼭 내가 원하는 것을 찾겠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100개를 썼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버킷 쓰기가 내 인생의 소중한 무기가 되었다. 100개가 어렵다면 30개만이라도 써봤으면 좋겠다. 어쩌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나비의 날갯짓이 큰 변화를 이끄는 것처럼 하고 싶은 일을 써본다는 것만으로도 삶의 궤도가 수정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버킷리스트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함께한 분들께 행복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다. 언제 행복감을 느끼느냐의 질문에 사람들의 대답을 모아보았더니 크게 3단어로 요약되었다. 성취, 효능감, 가치. 이는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신이 계획한 일들을 하나씩 이루면서 느끼는 효능감이다 라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크고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을 실천했을 때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기분 좋은 감정을 느낀다. 그래서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라는 말처럼 작은 행복감을 켜켜이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기력하게 소파와 한 몸으로 지냈던 내가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게 된 것 또한 하나씩 쌓인 성취감 덕분이라 할 수 있다. 성취 경험은 일상에서 수시로 행복을 느끼게 해주었고 별거 아닌 일에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해주었다. 행복이란 오로지 일상을 위한, 일상에 의한, 일상의 행복이다. 행복에는 사교육도 신비로운 묘약도 없다. 행복은 그저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얼마 전 읽은 최인철 교수의 아주 보통의 행복에서 마주한 문장이다. 그저 일상을 잘 살아가는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에 행복의 평범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물론 평범한 일상을 잘 사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인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행복을 계속해서 발견했으면 좋겠다. 버킷리스트 쓰기가 바로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자신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고 발견한 것을 실천하면서 행복을 느껴보길 바란다. 소소한 일상의 행복 말이다.